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지키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는데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운동 중에서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운동, 무릎을 망가뜨립니다라는 주제로 무릎 상태별로 어떤 운동이 좋지 않은지, 어떤 운동이 무릎 건강에 도움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무릎이 아플 때 운동은 꼭 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잘못된 운동법은 오히려 무릎 관절을 악화시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뚝 소리를 낸다. 계단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아프다. 무릎에 열감이 느껴지거나 밤에 욱신거린다. 무릎이 붓고 잘 펴지지 않는다. 이런 증상은 단순 통증이 아니라 이미 관절 내에서 염증이 시작되었거나 연골 손상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잘못된 무릎 운동, 이렇게 하면 더 망가집니다. 운동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동작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겐 위험합니다. 먼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몇몇 환자 사례부터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68세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고도 무리하게 스쿼트 운동을 하셨는데요. 3개월 만에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스쿼트는 무릎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운동입니다. 무릎을 90도 이상 깊게 굽히면 관절 내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거든요. 김 씨처럼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깊은 스쿼트를 반복하는 건 독약과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2세 이모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무릎 통증이 있어도 걷기 운동을 멈추지 않았는데 평지가 아닌 경사진 산길에서 빠른 걸음을 지속하셨어요. 그 결과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보행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경사진 길을 빠르게 걷는 것은 무릎 전방과 후방에 큰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근력이 약한 시니어에게는 위험하죠. 세 번째 사례는 65세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허벅지 근육 강화를 위해 무거운 아령을 들고 런지 운동을 하셨는데 무릎에 무리가 가면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런지는 정확한 자세가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무릎 내측 인대와 연골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무릎이 무게중심보다 앞으로 나가는 자세는 절대 피해야 해요. 잘못된 무릎 운동, 이렇게 하면 더 망가집니다. 운동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동작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겐 위험합니다. 계단 오르기, 런지, 그리고 깊은 스쿼트 같은 운동들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특히 조심해야 하는 동작들입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계단 오르기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일상 동작 같지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생각보다 큽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 관절은 체중의 약 34배에 달하는 압력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 있거나 연골이 닳아 있는 상태라면 이 충격이 연골에 직접적으로 전달돼 더 빠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릎 연골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한 계단 오르기는 염증을 악화시키고 통증을 심화시키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런지 운동은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디디며 무릎을 굽히는 동작입니다. 이때 무릎이 몸의 중심선보다 앞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이 자세는 무릎 앞쪽 연골과 인대에 큰 압박을 줍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런지를 할 때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무릎 내측과 전방 십자인대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져 손상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무릎이 과도하게 굽혀지고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 연골 사이의 마찰이 심해져 통증과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스쿼트는 무릎을 90도 이상 깊게 굽히는 운동인데요. 이 자세는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소보다 최대 56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무릎이라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이미 연골 손상이 있거나 관절염이 진행된 분들은 무릎 내부 구조가 더 빨리 닳거나 손상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더군다나 깊은 스쿼트는 무릎 뒤쪽과 주변 인대까지 긴장시키기 때문에 관절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운동은 무릎 관절에 직접적이고 강한 압력을 가하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무릎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피하거나 아주 조심스럽게 수행해야 합니다. 대신 무릎에 부담을 적게 주는 운동법을 선택해 꾸준히 근력을 강화하고 관절 건강을 지키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또 무릎 꿇고 앉기나 쪼그려 앉기는 평소 우리 생활에서 자주 하게 되는 자세지만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시니어분들께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이 두 가지 자세가 무릎에 왜 좋지 않은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무릎을 꿇고 앉을 때는 무릎 관절 앞부분과 연골에 매우 큰 압력이 집중됩니다. 이 자세는 무릎뼈와 연골 사이의 공간을 좁히면서 관절 내 압력을 높이게 되는데 이미 연골이 닳아 있거나 관절염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압력이 연골 손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는 무릎 주변의 인대와 힘줄에도 스트레스가 가해져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 역시 무릎 관절에 부담을 많이 주는 대표적인 동작입니다. 특히 쪼그려 앉을 때 무릎은 굉장히 깊게 구부려지는데 이로 인해 무릎 관절 내 압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무릎 관절 안의 연골은 지속적으로 눌리고 마찰이 심해져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연골 손상과 관절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자세는 무릎뿐 아니라 발목과 허리에도 부담을 주어 전체적인 체중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이런 자세는 장시간 유지될 때 무릎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 무릎 주변 조직의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통증이나 뻣뻣함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통증이 심해진다고 호소하십니다. 따라서 무릎에 문제가 있거나 관절염 증상이 있는 분들은 무릎 꿇고 앉기와 쪼그려 앉는 자세를 가능한 피하고 대신 앉을 때는 무릎을 깊게 구부리지 않고 의자나 벤치 같은 안정된 곳에 앉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작은 습관이 평생 건강한 걸음걸이로 이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요즘 요가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요가를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릎을 비트는 요가 자세는 유연성과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릎 건강에 문제가 있는 시니어분들에게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동작입니다. 이 자세가 왜 무릎에 좋지 않은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무릎을 비틀거나 회전시키는 동작은 관절 내 연골과 인대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게 됩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이 있는 분들은 무릎 관절 내부의 구조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비틀림 운동은 연골을 더 빠르게 닳게 하고 인대를 손상시킬 위험을 높입니다. 무릎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굽히고 펴는 운동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회전이나 비틀림 같은 움직임은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한 무릎 비틀기 동작은 관절 주위의 연부 조직, 즉 인대와 힘줄에 과도한 긴장을 주어 통증이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이런 요가 동작을 하다 무릎에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삐걱하는 소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무릎 내 구조물의 미세 손상이나 관절액의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에 문제가 있거나 관절염이 진행 중인 분들은 무릎을 비트는 요가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대신 무릎에 부담을 적게 주는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에 집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면서도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운동 방법들이 많으니 전문가와 상의 후 안전한 동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배려가 무릎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빠른 속도로 걷기는 심장 건강에는 좋을 수 있지만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는 시니어분들에게는 오히려 무릎을 손상시킬 위험이 큽니다.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 걷기를 빠른 속도로 할 때 발이 땅에 닿는 충격이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무릎에 전달됩니다. 특히 발을 쿵쿵 내딛는 강한 충격은 무릎 연골에 반복적인 부담을 주어 연골 마모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골이 약해져 있거나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이 충격에 더욱 취약해서 통증이 심해지고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걷기는 보폭이 커지고 무릎이 받는 압력이 증가하는데 이는 무릎 관절 내 압력을 높여 관절 주변 인대와 힘줄에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로 인해 무릎 주위 근육의 피로가 빨리 오고 관절이 불안정해지면서 부상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으로 내원한 70대 여성 환자분 중에는 빠른 걸음으로 운동을 하다가 무릎 통증이 심해져 치료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 운동 방식만 조금 바꿔도 무릎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걷기를 할 때 너무 빠른 속도를 내기보다는 발을 부드럽게 딛고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 천천히 걷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쿠션감 좋은 신발을 신어 충격을 흡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무릎에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관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릎 건강을 해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무릎이 아플 때는 무릎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는 운동보다는 부드럽고 부담 없는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부담 없이 하기 좋은 운동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동작은 시니어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무릎 보호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해 무릎 관절이 받는 부담을 줄여주고 연골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거나 연골이 약한 분들도 통증 없이 쉽게 따라 할 수 있어 운동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앉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체의 균형 감각과 협응력이 함께 향상되기 때문에 낙상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관절 윤활액의 순환도 촉진되어 무릎이 덜 뻣뻣해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TV를 보면서도 식사 준비 중에도 쉽게 실천할 수 있어 꾸준히 하기에 좋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들릴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루에 3세트씩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반복하며 실천하신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무릎 건강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앞쪽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근육은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력이 튼튼해질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관절 통증도 덜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거나 연골이 약한 시니어 분들에게는 서서 하는 운동보다 훨씬 안전하며 누운 자세에서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은 허리와 골반 주변 근육도 함께 사용하게 되어 전반적인 하체 안정성을 키우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무릎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연골에 자극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은 충분히 단련할 수 있어 회복기나 관절염 초기에도 권장되는 운동이에요. 하루에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10회 15회씩 2, 3세트 꾸준히 하시면 무릎 보호는 물론 걷는 힘도 눈에 띄게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수영과 실내 자전거입니다.
수영은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고 무릎 근육을 고르게 강화해 줍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분께서 수영을 꾸준히 하신 후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 생활이 훨씬 편해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내 자전거 역시 무릎 굴곡과 신전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면서 무릎 부담을 최소화해 근육 강화에 탁월합니다. 수영과 실내 자전거는 무릎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으로 특히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이 있는 시니어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먼저 수영은 물속에서 체중이 부력에 의해 분산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현저히 줄어들어 통증 없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관절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펴는 동작 없이도 전신 근육을 사용할 수 있어 근력 강화와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염증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무릎 주변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 관절을 보호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 역시 마찬가지로 무릎에 충격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같은 무릎을 지지하는 핵심 근육들을 강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페달을 밟는 동작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면서도 바닥을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처럼 관절에 쿵쿵 충격을 주지 않아 연골 마모나 염증을 피하면서 유산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에서 할 수 있어 날씨나 지면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꾸준한 운동이 가능하고 속도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개인의 관절 상태에 맞춘 운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요약하자면 수영과 실내 자전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은 충분히 단련시켜주는 이상적인 무릎 보호 운동입니다. 통증 없이 운동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 운동 중 통증이 심해지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붓고 열감이 느껴지면 무리한 운동 신호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받침이자 충격 흡수 장치인데 지나친 무리와 부적절한 운동은 이 중요한 역할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또한 운동 전과 후에 반드시 가벼운 스트레칭과 무릎 주변 근육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 운동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존에 무릎 통증이 있거나 관절염이 진단된 분들은 물리치료사나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해 개인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과 관리로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한 운동법들을 참고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시도해 보시고 무엇보다 무릎에 좋은 생활 습관도 함께 유지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연골 주사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건강하고 따뜻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